왜 가스라이팅을 당할까요? 살 빼라부터 화장 왜 안 하냐, 왜 이렇게 입느냐, 미용실 안 가냐,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말을 하지? 이 사람이 말하는 모든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은 잘못된 사람으로 인식이 돼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는가?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 가스라이팅을 당할까요? 어디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황은혜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일하신다고요? 프리랜서로. 프리랜서로. 네네. 어떤 일 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왕수 뭐죠? 끝났네요. 네. 선생님은 어려서 프랑스에서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하셨습니까? 프랑스에서 성장한 건 아니고 아. 아프리카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어떻게 태어나셔서 몇 살까지 아프리카에서 자라셨어요? 고등학교까지 자라고 대학교를 한국으로 왔습니다. 아프리카 생활은 어땠어요? 뭐 보통 우리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유년 시절인데 아프리카에서 어려서 태어나서 사는 게 저는 그렇게까지 왜냐 거기 태어났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게 막 이질감은 없었고 반대로 한국 와서 이제 비교를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아예 태어난 곳이 거기니까 기본 설정 값이 거기로 되어 있으니까 뭐 나는 이질감 없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때 탁 한국에 처음 와보고 어땠어요? 한 5년에 한 번씩 어렸을 때 와보긴 했는데 뭔가 이제 인터넷 빠른 나라, 뭐 배달 음식이 되는 나라, 24시간 편의점이 열려 있는 나라, 뭐 음식이라던가 뭐 문화생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르구나 같은 게 좀 있었고 지킬 게 많다. 뭐 지킬 게 많다? 네, 규칙이나 뭐 눈치 사실 눈치가 별로 없어서 사실 그런 지켜야 될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를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막내는 식당에 가면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놔야 한다. 근데 저는 모르는데 다들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왜 저를 쳐다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태어난 놈인데도 그걸 모르는 놈들이 있더라고. 이 새끼가 한국에서 첫 태어났는데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린 놈의 새끼가 근데 아프리카는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네, 각자 좀 알아서 하는 편이긴. 해서. 그래요? 그럼 아버지하고 이렇게 식사할 때도 아버지가 알아서 먹고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다 같이 좀 하는 편이고 거의 제가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엄마가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정부가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가정부가 있어요? 네, 근데 좀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네네, 왜냐면 거기 인건비 싸니까 그렇죠. 거기는 직업이 별로 없는 나라라서 오히려 또 고용을 해주는 게 그 나라의 도움이구나. 거기는 공무원 자리가 하나 나면 10,000명 이상이 지원을 해요. 일자리가 없어서. 집 지키는 사람이나 뭐 가정부가 없으면 조금 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너는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남을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좀 있어서 없으면 반대로 좀 욕을 먹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와, 그 나라 어떻게 하면 이민 갈 수 있어요? 그 나라에서 선생님 이런 강연 좀 먹힐 수 있어요? 야, 이게 같은 세상인데 완전 다르네요. 너는 어떻게 하루 3끼 밥을 먹는데 어떻게 사람을 고용을 안 하고 와. 그러면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게 뭐예요? 언제나 어려운 건 어딜 가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뭔가 외모는 한국인은 맞는데 살아온 거는 사실 다르다 보니까 조금 다들 저를 보고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오해를 산 적도 많고 부모님이 안 가르쳐 줬냐 아니면은 이것도 모르냐라던가 아니면 그런 거 어떤 거예요? 하면 안 되는 말이라던가 예를 들면 가정부 그런 단어는 한국에서 요즘 잘 안 쓰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 가정부가 있었어요. 그러면 미쳤나 봐. 무슨 가정부. 이런 거.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런 게 그냥 그 단어를 해석한 건데 이렇게 집안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그리고 오히려 그게 그분들에게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한 건데 근데 누군가가 생각하기에는 또 그리고 한국 사람이 대부분은 속으로 생각하거든. 그리고 말 안 해. 그리고 그 사람 나가면 다 같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야, 아까 걔 아프리카에서 온 애 있지? 완전 개싸가지야. 아니 무슨 지가 가정부를 무슨 목소리는 완전 장군처럼 그냥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선생님 들으면 아프리카 생활은 어땠어요? 아 그러시구나. 나도 거기 가고 싶다. 나도 어렸을 적에 가나 초콜릿 많이 먹었거든요. 이렇게 내게 얘기하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그거 듣고는 또 너무 상처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많이 받았죠. 이제 잘 모르니까. 네.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했어요. 그냥 어디서 왔다 말 안 하고 제일 그냥 최대한 얘기를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한국에 혼자만 왔어요? 부모님이랑 다 같이 왔어요? 엄마가 그냥 데려다 주러오셨었고 그 다음에 다시 가시고 혼자서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네네. 그럼 엄마 아빠가 네, 선교사님이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선교사님 가정에서 자랐는데 1번 선교사님, 2번 선교사님 아내, 3번 선교사의 다른 형제 자매.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좀 다양하긴 했는데 지금 엄마 회개하고 있어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한국에 와서는 이제 대학교 친구도 좀 있었고 누군가 말하면 다 거짓말로 믿지 않고 다 맞다고 믿다 보니까 조금 너의 성격은 이렇게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 사람이 말하는 모든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은 잘못된 사람으로 인식이 돼서 나중에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몸에 긴장이 많이 들어가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기준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은 아예 그 사람과 관계를 끊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 받으면 저녁에 매콤한 거 땡기는데 그럼 24시간 또 배달해주고 해야 되고 맞아요. 전 치킨과 햄버거를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와서 체중이 좀 늘었어요? 네, 아니면 많이 아프리카랑 똑같아요? 아니요, 한 30kg 늘었어요. 치킨 몇 마리 정도 먹었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게 더 가까운 사람이나 같은 신앙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받으면 더 크고, 그러면 또 누군가가 다가올 때 또 조심스럽고, 또 조심하니까 또 긴장이 되고, 그러면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슬픈데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또 변화 자체가 또 있는 건 크게 원치 않았던 것 같고. 원래 아프리카에 있을 때 조금 이렇게 감성적이고 그런 게 조금 더 있었어요? 아니면 한국에 와서 조금 그런 감성적인 게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뭔가 제가 말을 많이 하거나 제 걸 표현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좀 편안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 와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사실 30kg 찌기 전에도 한국 기준에서는 당연히 몸집이 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30 이전에도 몸집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애매하네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런데도 외모에 대한 지적이든 아니면 뭐 성격은 모르겠지만 그런 지적을 거기서는 받은 적이 사실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실 수 있지만 뭔가 이제 외부 사람들은. 근데 여기 오자마자 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니까 이게 뭐라고요? 살 빼라부터 화장 왜 안 하냐, 옷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입느냐, 미용실 안 가냐부터 뭔가 좀 당연히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하시는 말씀일 수 있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가지고 뭔가 남이 하는 말을 처음 들어서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말을 하지가 처음. 그럼 한국에 와서도 교회를 다녔죠? 네. 그럼 목사님도 기도하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다가는 안 하시고. 기도하다가는 안 하고 축복 기도 끝나고 살 빼라, 너 메이크업 왜 안 하냐.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말을 부모도 많이는 안 하죠? 네, 많이는 안 하셨어요. 진짜 무엇이 맞고 그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실 앞에 저희가 직면하고 싶네요. 또 옷을 왜 그 모양으로 입고 다녀, 막 이런 거. 그런 게 아프리카에는 상대적으로 별로 없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말하면 엄청 실례죠. 그렇죠. 뭐 너가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던가 아니면은 사실 본인의 인생을 남이 살아주지는 않으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자신의 의견이 있으니까. 근데 입 밖으로 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진 않죠. 나는 진짜 아프리카에 살고 싶어요. 저하고 많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특별히 저는 외부 사람이 그렇게 얘기 조금 할 것 같은 것들이 쌓여서 내 안에 나한테 그 소리를 내는 애가 생겨버렸어. 그래서 셀프 텔러라는 게 있는데 자기에게 말을 거는 자기가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예의 없이 나한테 말을 했던 사람들, 개념 없이 나한테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말하지 않는데 내 안에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원래 이 방송에서 입는 옷들 있죠? 이런 옷 평상시에 다 안 입는 옷이에요. 이거는 녹화할 때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입는 줄 아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옷은 빈티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빈티지 옷을 입고 방송을 진짜 어렵게 했는데 댓글에 아줌마들이 거지 같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너에게는 그런 거지 같은 옷이 안 어울린다. 왜 죽은 군인의 옷을 입고 나왔냐? 그러면 이제 미움받기 싫으니까, 논쟁하기 싫으니까 아줌마들이 좋아할 옷으로 갈아입어요. 김창옥 쇼 TVN에서 입는 옷 다 제 옷이거든요. 나머지 연예인분들은 다 의상 협찬이에요. 저는 제가 사서 제가 협찬 스스로에게 해요. 근데 그 옷도 전부 방송에서 입으면 좋을 옷으로만 어느 날 머리에 세팅이 돼버리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아줌마들한테. 그리고 여러 말 나오기 싫어하니까. 그게 아마 우리 여성에게 저랑 비슷하게 어쩌면 생겼나 봐요. 아우, 여러 말 나오게 하지 말자. 불필요한 논쟁하지 말자. 그리고 혹여나 엄마 아빠한테 뭐 말 들어가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 뭐 선교사 자녀라고 이런 것도 웬만하면 얘기하지 말자.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더 뒤통수 치고 딴 말만 많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가 약간 육군사관학교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안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도 체격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경우에 빗대어서 살짝 소개할게요. 저는 한국에 되게 잘 적응하고 살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겉보기에는. 어느 날 제가 외계인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외계인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 나는 내가 사는 한국 사람들하고 그렇게 잘 막 얘기가 되진 않는데 이제 행성에서 불시착한 거야. 제가 사는 곳에. 그 외계인인 거예요. 사람들은 지구인이고. 근데 이제 외계인의 모습을 하면 같이 못 살니까 지구인의 얼굴로 딱 이렇게 바꾸고 지구인 말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뭘 갖게 됐냐면 지구인에게 지구말을 가리키는 선생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는 훨씬 자기의 색깔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저 진짜 이런 옷, 나 진짜 너무 더워 지금. 입고 싶지 않아.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입었던 올드한 패션 이런 거 입고 싶지 않아요. 그럼 너 앞으로 강연할 때 뭐 입고 싶어? 그러면 1번 한복이에요. 2번 입으라고 하면 빈티지 군복을 밑에 입고 위에는 그냥 반팔 블랙 티 같은 거 하나만 입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수염을 기르고 싶어요. 수염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또 전에 수염 길러봤더니 아줌마들이 거지 같다, 거지 같다, 잘라라. 아니 왜 지 남편도 아닌데 남의 남편 이걸 자르라는 거야 진짜. 속으로는 이렇게 엄청 반발심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잘라요. 왜? 싸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2번 미움받고 싶지도 않고. 3번 내가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나는 메신저라고 생각하지 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 메신저 때문에 방해받을까 봐 그러면 내가 이거 안 하지 뭐. 그러다 보니까 저가 일하면서 좋은 일들은 생기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인 거예요. 내 역할만 점점 남고 나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되게 좋은 목적을 위해 잘 쓰여지는 것 같은데 다르게 말하면 뭔가 이게 자꾸 쌓이니까 우울하고 사람이 이제 글루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만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때는 막 역할을 하고 그게 끝나면 바로 그냥 혼자의 공간으로 그냥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거의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또 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언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니까 너 좋네. 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는가? 되게 유명한 문구 있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그리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합니까? 그러니 이걸 100대 0으로 하지 말고 한 70대 30, 80대 20으로 해봅시다.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거 70, 미움받을 용기 30.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거 80, 20은 오직 나로 살아가는 거 20. 그리고 나중엔 정말 억울하게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한 거지.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마 선교사 자녀를 MK라고 하거든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 선교사로 사신다는 게 완전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이민도 힘든데 선교사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건 진짜 그들만 알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게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일반 이민하고 선교사님의 자녀하고는 살짝 다른 게 있죠. 어떤 포인트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뭐 예를 들면 저만 갖고 있는 이상한 중압감이 있거든요. 운전하고 오다가 개념 없이 차를 앞에 세우신 분을 보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고 싸움을 잘했다면 내가 이 문을 열고 저분한테 가서 할 말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한 이걸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솔직히 그게 저를 지켜준 것도 있지만 그게 어느 날은 너무 갑갑할 때도 많아요. 이런 종류의 게 혹시 있어요? 선교사님 자녀는 이런 게 없어요? 아니면 엄마만 좀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의 성격이나 성품이 있으실 때 저도 똑같이 갖고 있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너는 왜 집안일을 못하냐, 혹은 부모님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시야가 있으니까 화내면은 화가 많구나라고 말을 듣게 됐을 때 나는 인간인데 화를 내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선교사님 자녀가 화를 내네? 그러면 선교가 안 될 텐데. 미친년 아니야 진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크리스찬인데 연불 같은 거. 나 미친년 진짜 말이지. 마바냐 바람을 다바냐 신경쓰. 그럼 또 내가 좀 참아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 엄마나 아빠한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가끔 한 적은 있는데 딥하게 막 한 적은 딱히 없습니다. 왜 안 했어요? 걱정하실까 봐? 네. 근데 오늘은 왜 했어요? 계속 하지 말지. 한 번 안 할 거면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지 말아야지. 그래요, 잘했어요. 오늘 얘기했으니까 엄마도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다 알고 계셨지만 서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얘기했으니까 엄마랑 살짝 대화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대로 다 살진 않지만 제가 말하는 이야기의 논점이나 시점 같은 것은 좀 한국적이에요? 아니면 외국 사람들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문화적인 거는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생각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관계는 한국이나 외국이나 관계에 대해서는 다 똑같다고 보이거든요. 감정은 사실 다르진 않다고 봅니다. 형태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우리 여성분 같은 태생으로 태어났는데 지극히 한국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에서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안에서는 우울감이 좀 쌓인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문신할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팔찌, 반지, 목걸이, 거의 시계도 안 해요. 시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계 왜 안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손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제 시계 보고 시선을 뺏길까 봐. 제가 하는 메시지가. 그래서 시계도 한 번 안 했고 반지도 한 번 안 했고. 저 정말 GD 반지 그거 저기 문방구에서 파는 거 그거 있죠? 보석 이만한 거.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라고 알아봤더니 68억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방구 앞에서 뽑으려고요. 머리도 저 이렇게 기르기 싫어요. 이게 뭐야? 2대8. 저 머리 곱슬이거든요. 대학 다닐 때 머리 여기까지 기르고 다녔어요. 강사 되기 전에. 그리고 그때 염색해서 브릿지가 유행이었어요.
머리 길러가지고 여기까지 길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갈색으로 해서 브릿지 넣었어요. 성악가에 예수님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도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라이. 군복 입고 머리 이렇게 길고. 그리고는 강연하면서 약간 사냥개가 된 것 같아요. 말 잘 듣는.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요즘은. 오늘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조금씩 하고 사세요. 맞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좀 많이 살아왔네요. 자기 이름보다는 자기 역할로. 아내 역할도 해야 되고 남편 역할도 해야 되고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아빠 역할도 해야 되고 뒤지기 전까지 뭘 많아요. 또 잘하잖아요. 그 역할을 계속 줘요.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은 가스라이팅을 안 당하더라고요. 그냥 너 이렇게 해. 아, 나 몰라. 엄마가 선교사지 내가 선교사야. 그럼 이제 아 주여 저 새끼. 그럼 이제 걔는 또 되게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나도. 그리고 이제 말 잘 들었던 사람들은 50 전후에 갱년기 극심하게 오고.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실지 당신의 선택을 묻고 싶습니다. 저도 저 역시 저에게 제 선택을 묻고 싶습니다. 넌 앞으로 삶을 어떻게 조정하고 싶은지, 어떻게 퍼센테이지를 나누고 싶은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